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거 찍다 보니까요, 자꾸 이게 잘 안 돼요. 어색하기도 하고 오류도 생기고 막 그러네요. 제가 채팅을 하면서 하려고 이걸 띄우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되겠죠 뭐. 아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할게요. 어, 이게 오늘 여러분 방송하기에 앞서 제가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분이 여기 있잖아요. 보시겠어요? 소리가 지금 좀 울리잖아, 그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니까 뭐 이게 잡음은 들리지 않지만 웅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마이크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돈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 뭐 돈이 또 이게 마이크가 어떤 게 좋은지 하다 보면 좋은 게 또 자꾸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실속 이제 전략하는 마음에서 집에 있는 제품을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마이크인데요. 이거 보실래요? 그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어떤 분이 가르쳐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못 했나 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핸드폰을 교환하거나 하면 이러한 이어폰을 주잖아, 그죠? 근데 이어폰에 이게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잖아, 그죠? 운전 중에는 통화를 하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이렇게 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였었어요. 여러분 아시고 있었지만 활용할 줄 모르셨죠? 이렇게 꼽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스피커에 대고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크로 우리가 집에서 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이크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어폰이 길게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이시죠? 줄 3개 있는 게 이어폰이에요, 그죠? 스피커도 달려있는 이어폰이고 2개 있는 거는 스피커가 없어요. 이런 것들 유심히 안 보셨죠? 여기 봐요. 여기 3개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데나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크가 있는 부분 있죠? 마이크가 있는 부분. 그렇잖아요? 이 부분 놔두고 마이크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을 가위로 연결된 부분, 벌어진 부분, 여기 연결된 부분 있죠? 여기를 싹둑 잘라주세요. 싹둑 잘라주시면 요렇게 남아요. 요렇게 남거든요. 요렇게 나오면 한 개, 요거는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떨까? 이게 마이크인가? 마이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개 남았는 게 여기도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싹둑 잘라주세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요. 이 부분을 가위로 싹둑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보십시오. 2개, 여기에서 2개 올라갔었잖아, 그죠? 이 부분을 싹둑 잘랐어요. 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 한꺼번에 자르면 요 끝에까지 자를 수 있으니까 우선 한 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스피커, 마이크가 없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남았잖아,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끝까지 자르는 게 여기까지 잘라요. 요 끝에 여기까지 자르면 안 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짜자잔 마이크가 있는 거죠. 마이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꼽아요. 그러면 여기를 꽂고 나면 소리가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아우, 제가 집에서 설치를 해서 아까 이거 이런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봐요. 제가 이거 모델을 만들었어요. 하얀 부분이니까 벽면이 보기 싫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마이크잖아요. 깨끗하게 들리나요? 깨끗하게 들리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재활용. 그렇죠? 굳이 사서 집안을 지저분하게도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 딱 꼽는 거예요. 꼽아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옆에 잡음이 걸러지니까 조금 더 맑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좀 깨끗하게 들리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문 대통령 이방카와 만찬 접견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난 것이, 이방카가 누구예요? 트럼프 딸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기존 대통령님의 딸이고 업무를 수행한다. 보면 기존의 미국의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성인이 되어서 알기로는 뭐 딸이 이게 대통령 수행직을 하고 이런 건 없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카가 왔다 그러니까 제가 회색의 공간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마음이 또 울적해서 눈물 날라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제가 좀 그러네요. 아이고, 이게 이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입국하는 이방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개회식에서 이어 폐회식에 미국 정부가 대표단을 보낸 축하한대 사의를 표하고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미국이 얼만큼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뭐 수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을 분노케 해서 반미 감정이 더욱 악화될까 봐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문죄인, 그죠? 문재양 이분이 지금 현 정부가 너무나 이제 친북 정치를 하고 그리고 친중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국자들이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여기 있듯이, 그죠? 여기 있잖아요. 미국 국기도 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도 저기 트럼프 그죠? 대통령이 우리한테 경제적인 보복을 막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보면은 동조하는 거에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우파들은 보면 왜 침묵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해주겠지.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투쟁하고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는 좀 배고파 보지 않았잖아요. 보수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투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입 바른 소리 하는 친구들이 우리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통쾌하지만 그들을 돌아서서는 그 사람 대하기는 또 피곤해 하잖아. 그죠? 그리고 왜 대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발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대변인 해주는 거는 좋지만은 이 사람 옆에 가까이 가거나 이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러한 것은 못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보면 동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동조가 어떤 거냐면, 왜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것이, 왜 다수의 기반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기반을 잡은 집단이나 다수 집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들, 특히 전문가가 하는 말을 따라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동조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조 현상을 이렇게 부추기는 데는 특히 아돌프 히틀러가 최고로 꼽고 있어요. 동조 현상에 보면, 항상 책에 보면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히틀러는 왜 그러냐 하면은 히틀러는 최고 조언자 중의 한 사람인 앨버트 스피어는 히틀러 주변을
일탈이란 히틀러가 이제 정치할 때 최고 조언자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엘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이게 동조 현상이나 그리고 히틀러 할 때 막 손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의식. 그러니까 동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 공통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태극기가 있었고 저쪽에는 이제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공통된 행동 있잖아. 행동 막 히틀러라든가 저쪽에서는 막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뭐 조형물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님 동상 만들고 막 이렇게 때리고 또 그러고 문화도 있었고 군중을 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몇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주변에 뭐 일탈이나 이탈 있죠. 이탈이나 뭐 다른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너는 큰일 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하기 위한 행위들이 퍼포먼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개인의 특성이나 특징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유경수 여사님 그 문세강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님 피살됐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문세강이 했는 말이 있어서 제가 여기 한번 이거 검색해 보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이 사람도 이제 피해자인 거죠. 문세강 이 사람도 그죠?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경수 여사 보면 문세강이가 5발의 총을 쐈죠. 그죠? 문세강은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김대중 구명운동단체 회원이었고 김대중 구출을 위해 주일 한국 공관을 점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까지 꾸밀 정도로 좌파 분자였던 사람이다. 좌파라는 거죠. 주사파가 포함된 거에 좌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사건, 그래서 김대중 사건에 관한 복수설이 제기되기도 하지요. 일본 경찰 요시 미키코의 권총을 가지고, 일본 경찰관 권총이었구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가 열린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실수로 유경수 여사를 살해한 것이죠. 맞았죠. 그때 저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중학생이었나 모르겠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그분을 보호하려다가 총에 맞았는 걸로 피살되신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몸 살리는 것보다 이제 대통령 가까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다치셨거든요. MBC는 이제 말할 수 있다 87회에 나온 유경수와 문세강에서 그 전모를 알아보았다 해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 문세강은 21세였대요. 이 문세강이 나쁜 사람인 것이, 나쁜 사람, 물론 행위를 한 것도 나쁘지만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첫 발은 의자에 일어나면서 실수로 자기 다리를 쏘았고,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을 노리고 발사했지만 연단에 맞았고, 세 번째 탄알은 불발, 네 번째 탄알이 유경수 여사 머리에 맞았다. 이때 유경수 여사님이 몸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을 보호하려다가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마지막 5번째 탄알은 문세강이 식장에 참석한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천장에 맞다가 쓰러졌다. 문세강을 저지하려던 경호원에 의해 합창단원으로 당시 고2였던 장봉화 양이 숨졌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숨졌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모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눈물 흘리는 박정희 대통령님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이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엄마 장례식을 여사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인데
나와 있는데 자신의 부모이자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탄신제를 구판이라고 하며 저질 내티브들이 막장을 보여주는 문재인 민주당 낙곰수일당이 얼마나 문세강이 12월 20일 날 사형됐는데요. 문세강이 사형되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범행 127일 만에 오전 7시 30분 서울구치소에서 하는 말인데요. 조총련에 속아. 조총련에 속아 이런 일을 저지른 나는 바보였다. 박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한다는 유언을 남겼대요. 조총련에 속아. 이거 왜 그럴까요? 동조 현상으로 이거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왔던 거죠. 우리가 왜 단체나 모임이나 이렇게 EBS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동조 현상이 어떤 거냐면은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데 세 명 이상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돼. 3명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두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게 군중의 심리가 3명 이상이 되면 되는 거죠. 안 보고 그냥 지나가면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온 거죠. 그리고 EBS에서도 그런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불이 나서는 일부러 연기를 막 이렇게 시험 치르는 장소로 만들어서 일부러 연기를 방 안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2명 정도가 3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따라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합리적인 것 같지만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위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었는지 내가 그 당시에 어디에 소속돼 있었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내 행동이나 내 방향이 인생의 방향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거 보세요. 항상 우리나라 이렇게 사건 사고를 보면 젊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을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아직 청년들은 이렇게 빨리 흥분을 되고 빨리 동조가 되고 빨리 이렇게 이게 끌어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원래 보통 이렇게 왜 나쁜 것에 자꾸 반응을 하게 되냐 하면 부정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즉각적인 표현을 해야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이거나 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인간의 뇌 중에 이성적인 뇌는 꺼져버리고 동물의 뇌만 작동해서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세팅이 되는 게 동물적인 본능으로 몸이 다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순간에 엄마가 자기 애가 차에 찡겨들 것 같으면 위험한 순간에 막 온몸으로 차를 막 막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괴력적인 힘을 발휘해서 차 밑에 깔려있는 자녀를 차를 확 들어서 자녀를 빼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있을 때는 그러한 괴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팅이 위험한 순간에는 그렇게 동물적인 괴력이나 에너지로 세팅이 다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6.25 다 겪으셨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그래 엄마 세상에는 그래 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해를 한 경우 있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나쁜 짓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에 참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 그러더라고요. 6.25 때 전쟁 일어날 때 업고 있는 애를 총알바지를 한대. 업고 있는 애를 총알바지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엄마들은 원래 모성 본능이 있어서 업고
있는 애를 총알바지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는. 그 애가 위험에 처해 있고 이러면은 뛰어들어서 애를 구출하는 게 모성 본능이고 엄마들이 우리나라의 엄마들 특징이 그런 건데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랬더니 엄마가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순간이라 그러한 순간이 되면 이제 이성적인 내가 엄마는 이제 설명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총알이 날라오면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게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얻고 있는 애를 총알바지를 한다. 그런 말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성적인 내가 꺼져버리고 동물적인 내, 파충류의 내가 작동을 해서 이제 얻고 있는 애가 자기 자녀라는 생각을 못 하고요.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를 방어를 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얻고 있는 애를 총알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가 정신이 있고 이성적이 될 때는 자기 자녀가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위험한 순간에는 엄마들이 몸을 던져서,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몸을 던져서 자식을 보호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위험적인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 좌파들이 항상 뭐 집회를 한다거나 뭐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자극적인 거, 그리고 또 위험적인 거, 우리 시각적으로, 그죠? 흥분을, 이렇게 편도체를, 이렇게 동물의 뇌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사이비 위단 종교도 우리가 공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학업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좌파들이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세강도 그렇게 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긴 세월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 하시고 혼자 살게 되시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됐잖아.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폐쇄적인 공간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제 기피 현상이 일어났겠죠.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이제 자한당에서 우리 그 옛날에 새누리당이었겠죠. 그런 당에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괜찮고 우리나라의 심볼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수의 상징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따님이셨고, 또 그때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같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까지 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이 조금 덜 돼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방카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저기 계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감옥에서 옥중에서 대망을 보신다 그러셔서 제가 검색해서 대망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죠? 그 대망책에 보면